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국인입니다. 오늘은 MWC19의 스마트카 동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MWC에서는 자동차 전시가 그동안은 약했는데 최근에 자동차 전시가 많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MWC 2018에서는 벤츠가 MBUX를 장착한 A클래스를 최초로 전시하기도 했었는데요. MWC19의 포인트는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늘어난다. 자동차용 서비스, 그 다음에 5G를 통한 커넥티드 카 부분들, 결국 이제 클라우드랑 연계한 이제 서비스 부분, 이런 게 이제 주가 될 거고요. 자동차사의 그런 전시도 상당히 많았고, 기타 이제 조그만 회사들의 전시, 이런 것도 같이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제가 MWC19에서 썼던 글들 한번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카 주요 동향에서는 역시 자동차사의 서비스 부분, 그 다음에 5G와 스마트카 연동 부분들, CVTX, 셀러 VTX와 5G VTX 부분, 그리고 차량용 앱 시장, 배송 물류 부분, 그리고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결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차량용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제가 작년에 적었던 글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리포트는 이제 키사 파워 리포트에 있는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카의 다양한 진화가 될 거고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 관련 리포트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뭐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썼던 여러 글 중에 이제 요 글은 보면 벤츠의 다양한 신기술과 이제 서비스라는 글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라든가 빅데이터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트럭용 앱 이런 부분들, 그래서 벤츠가 이제 서비스를 강조했다,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벤츠의 스타트업 프로그램, 5G V2X의 진화와 커넥티드카 응용, 그리고 폭스바겐의 새로운 서비스 브랜드 위, 이 정도의 글을 제가 썼었고요. 벤츠 게이밍 익스피리언스 동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뒤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MWC19에서는 스마트폰 부분들, 폴더블 폰 경쟁이 있었고요. AR, VR, 스마트카 부분, 5G, 인공지능, 이 정도가 이제 주가 되고요. 이제 AR, VR의 많은 부분이 이제 5G에 좀 나와서 작년에 제가 주로 발표했던 부분을 보면 5G, 스마트카, 인공지능, 스마트폰,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거라서 굳이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마트카하고 인공지능 5G, 그 세 개를 중심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MWC19 스마트카 주요 동향을 보면 주요 자동차사가 서비스를 강화했다. 그래서 자동차사가 대대적으로 참가했다. 이 부분이고요. 원래 MWC 2020이 열렸으면 이제 기아가 참여를 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5G 스마트카 서비스 비전을 좀 제시했다. 다양한 이제 5G하고 스마트카 융합 서비스 비전들. 그리고 이제 V2X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헤드 유닛을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차량용 앱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배송 및 물류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차량용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응용, 요 6가지를 주요 트렌드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사가 이제 CES에 MWC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는 벤츠가 MWC 2018에서 MBUX를 장착한 A 클래스를 모터쇼가 아닌 IT 전시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BMW, 폭스바겐, 도요타, 테슬라, 세아트 이런 업체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가 많이 좀 강조됐다. 이 부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에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제 벤츠 MBUX 게이밍 익스피리언스입니다. 차량 내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는 부분인데요. CS 2019의 아우디라든가 또는 이런 부분들하고도 좀 비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네. 네, MWC 2019에서 적어왔던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네, 게임을 이제 이게 MBUX 스크린이고요. 이제 정차된 상황에서 이제 게임을 즐기는 이런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익스톨로 같은 경우는 차량용 빅데이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이고, 이제 최근에 여러 자동차사가 차량용 빅데이터 플랫폼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아마존,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구글 요 1, 2, 3위 클라우드 순인데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좀 쓰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구글에 대한 견제 측면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차량용 클라우드에서 많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공유 모빌리티 결제 서비스 등 이제 결국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 그 다양한 서비스와 연동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아까 나왔던 요 게이밍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동향들을 잠깐 좀 보면 CS2019에서 나왔던 아우디의 임머시브 인카 엔터테인먼트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차량에서 이제 4D 영화관을 즐길 수 있는 차 자체를 흔들어주는 이런 컨셉입니다.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네, 차가 흔들리는 거고요. 네. 영화에 맞춰서 이 차를 흔들리는. 그래서 아우디가 이제 얘기한 거는 이제 차를 갖다 흔들어 줄 수 있는 API를 개발자들한테 공개를 해서 툴에서 이제 저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컨셉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뭐 상용화된 건 아니지만 재밌는 컨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제 작년 프랑크 포토쇼 때 찍었던 벤츠 게이밍 익스피리언스거든요. 뭐 나름대로 재미있어요. 잠깐 좀 보실까요? 시연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밖에 있는 스크린을 보면서 게임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MWC 현대 벤츠가 차량 내에서 게임을 즐기는 저쪽에 보시면 이제 게임을 즐기고 있죠. 그리고 MBUX 게이밍 익스피리언스인데요. 이거 전시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위에를 보면서 위에 화면도 같이 이제 연동돼서 이것을 데모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제가 안에서 하면서 찍은 건데요.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 같이 잠깐 보시죠. 네, MBUX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정지된 상태에서 하는 거거든요. Where is the starting point? 어쨌든 지금 위에도 이제 재미나게 가고 있습니다. 위에를 보면서 할까요? 위에를 보면서 하는 것도 이제 재밌네요. 네. 이제 휴대폰을 들고서 찍다 보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에 있던 CS2019의 아우디의 임머시브 인카 엔터테인먼트를 시작으로 벤츠의 뭐 게이밍 익스피리언스라든가 테슬라의 게임이라든가 또는 이제 LG의 웹OS를 이용한 엔터테인먼트 컨셉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어떤 실내 공간과 관련된 비전들이 작년에 제시가 많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벤츠의 플릿보드는 이제 트럭용 앱 포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트럭하고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승용차하고 트럭하고는 내비게이션 앱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럭이 못 가는 높이가 낮은 도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무게가 넘는 그런 다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럭용 앱만 모을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운전자의 어떤 운전 시간이나 이런 걸 체크를 해줄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전시됐던 건 어떤 게 있냐면 트럭에서 이제 모래를 쏟으면 그 모래가 어디에 얼만큼 쏟을지를 가상으로 보여주는 이런 애플리케이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플립보드라고 하는 트럭용 앱 포탈을 벤츠가 선보였다 이런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컨티뉴즈 바이오메트릭스는 컨티뉴즈는 이제 회사 이름이고요. 사용자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심박수나 이런 생체 신호를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도 벤츠 전시장에서 이제 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전시장에는 차가 없었는데요. 이제 폭스바겐은 서비스 브랜드인 위를 선보였습니다. 이제 위는 위쉐어, 이제 전기차 차량 공유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폭스바겐이 벤츠에 비해서 많이 늦었고, 벤츠가 이제 제일 서비스에서는 앞서 있고 BMW보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이제 내세우는 건 뭘 내세웠냐면 전기차 중심의 서비스를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차량 공유, 그냥 차량 공유가 아니라 전기차 차량 공유고요. 그 다음에 배송 부분들, 위커넥트라고 하는 차량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부분들, 위차지는 이제 충전소 정보를 제공하고요. 위 익스피리언스가 이제 재미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충전하면서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차는 충전시켜 놓고 뭐 쇼핑을 하던가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구매를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있고요. 위파크, 이제 주차장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작년에 있었던 동향이나 이런 걸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마트카 서비스에서는 벤츠가 제일 앞서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카투고, 무블, 마이택시 부분인데, 카투고는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2인승 소형 자동차를 카시어링하는 이런 서비스고요. 국내도 들어와 있고요. 무블도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브하고 트래블의 합성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국민대에서 뭐 여의도까지 간다 그러면 걸어서는 얼마, 자전거 타면 얼마, 전동 킥보드는 얼마, 뭐 택시는 얼마 걸리고, 자동차는 얼마 걸리고, 버스는 얼마 걸리고, 이런 가능한 교통수단을 다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 벤츠 무블이 재밌는 것은 거기서 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 쪽으로 서비스가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택시도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택시는 원래 이제 독일의 택시 예약 앱이었는데요. 카카오택시, 독일의 카카오택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의 여러 택시 예약 앱들을 다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영국의 헤일로를 합병을 했고요. 그럼 유럽 최대의 택시 예약 앱이 됩니다. 유럽 최대의 카카오택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마이택시, 무블, 카투고 같은 서비스들을 벤츠가 많이 해오고, 그 다음에 벤츠가 생각하는 부분은 자동차사 간의 경쟁이 아니라 미국의 IT 회사하고의 경쟁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하나 좀 중요하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 3월에 BMW하고 다임러가 협력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BMW도 가지고 있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나우 시리즈고요. 차지 나우, 드라이브 나우, 리치 나우, 이런 어떤 나우 시리즈가 BMW 부분인데, 2018년 3월에 이제 통합을 발표를 했고요. 2019년 2월에 이제 합작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 리치 나우가 대중교통, 차지 나우가 전기차 충전, 프리 나우가 택시 호출. 그러니까 마이택시가 이제 프리 나우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파크 나우, 주차 부분, 쉐어 나우, 단기 렌탈,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의 서비스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참고로 보면은 저 2017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갔을 때, 그때 BMW가 파크나우 서비스를 처음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뭐 베를린 이런 지역에서 주차장을 갈 때 뭐 자동으로 결제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네시스 카페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 서비스들, 그런 서비스들을 통합을 하면서 어떤 미국의 우버라든가 구글, 애플 같은 미국 IT 기업과의 경쟁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5G 스마트카 융합 비전인데요. 그래서 보면 어떤 스마트 시티 내의 차량 연결이나 관제 부분, 차량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정밀 지도 업데이트, 이제 앞으로 좀 자율주행이 꼭 필요할 거고요. 차량 간 통신이라든가 이제 고화질 컨텐츠, 차량 원격 제어, AI 기반 신호등 제어,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5G 스마트카 융합 비전이 제시가 됐습니다. KT는 요거는 이제 그 원격 제어하는 비행선 원격 제어고요. 5G에 좀 나왔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KCT 관련 자율주행 테스트 베드인 KCT 관련한 자율주행 칵핏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내 그 전시에서 시나리오에서 한번 전시가 됐었는데요. 쭉 어떤 부분들을 KCT 내를 돌아다니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요 리모트 칵핏으로 쭉 이제 관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SKT는 5G 정밀지도 업데이트하고 5G V2X 기술을 소개했고요. 요거는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에서 어떤 V2X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SKT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다음에 에릭슨 같은 경우 이제 스웨덴을 연결해서 5G 플러스 유선망을 통해서 지연 시간이 약 100ms 정도의 차량 원격 제어를 좀 선보였고요. 알리바바의 이제 항저우 스마트시티 플랫폼에서는 뭐 사고 알림이라든가
교통정보 분석이라든가 AI 신호등 제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CVTX가 본격화되거든요. 기존에는 어떤 DSRC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2017년 6월에 셀룰러 VTX, 이동통신망 VTX 결국은 5.9GHz는 그냥 두고 그 위에 이제 이동통신 프로토콜을 올리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표준화가 되면서 다양한 시범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5G AA, 5G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에서는 5G하고 자동차 간의 협력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인데요. 보다폰, 텔레포니카, 도이치텔레콤의 협력이 이제 소개가 됐고요. 중국의 어제 지리자동차, 퀄컴, 뭐 상용화 계획이라든가. 그래서 뭐 2019년부터 CVTX가 본격화될 걸로 그 당시에 전망을 했습니다. 아마 DSRC보다 CVTX 쪽으로 갈 거는 같은데 아직 뭐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 건 또 아니고요. MWC 2019에서는 이제 칩셋이라든가 프로토콜 스택이라든가 테스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소개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5G VTX를 위해서는 릴리즈 16 표준화가 끝나야 되거든요. 2020년 초에 끝날 것 같고요. 퀄컴이 이제 5G VTX의 뭐 효용성 이런 걸 하나 좀 소개를 했습니다. 잠깐 좀 보시면 주요 이동통신사 쪽을 보면 이제 어떤 SKT나 보다폰, 텔레포니카, 도이치텔레콤 등의 어떤 CVTX 소개가 좀 있었고요. 오토톡스, 네,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업체인데요. 칩셋 업체고요. 뭐 칩셋 업체가 그냥 5.9기가로 내놓으면 프로토콜을 얹으면 되기 때문에 오토톡스는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로드 슈바르츠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테스트 장비를 내놨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참고로 이제 CS2019에서는 이제 컨티넨탈과 에티포스 등의 업체들이 그 CVTX하고 이제 DSRC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를 이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퀄컴의 이제 5G VTX 기술 소개가 좀 재미있는데요. 전에는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VTX가 전체 차량에 다 들어가야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퀄컴이 가정한 건 뭐냐면 일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5% 차량에만 전체가 아니고 이제 달린 차량이 25%만 5G VTX를 탑재를 해도 시뮬레이션 해보면 뭐 운행 시간이 한 19% 줄어들고 연료 절감이 14%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런 어떤 인식하는 객체들의 정보를 받기 때문에 뭐 191%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시뮬레이션 하나 결과를 내놨습니다. 예, 물론 릴리즈 16 이후에 5G VTX에 상용화는 이제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떤 차량용 앱 부분인데요. 차량용 앱 부분을 보면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토요타가 원래 이제 포드의 기술이었고요. 토요타가 포드의 기술을 받아들인 거죠. 토요타 입장에서 볼 때 독일에 비해서 어떤 차량 IT가 늦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포드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같이 표준해 나가자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토요타가 생각한 건 뭐냐면 포드하고 토요타만의 협력으로도 상당히 파워가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의 자동차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토요타 CEO가 직접 설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여러 일본 자동차사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로 가서 PSA도 이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기준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예, 상당히 이제 그 파워풀해지지 않을까. 뭐 보는 관점에 따른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를 헤드윈드에서 가져오는 거는 애플 카플레이나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도 가능한데 자동차사 입장에서는 이제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NC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아이폰 미러링 기술 이런 부분을 좀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앱 시장이 상당히 확대된다 이런 부분을 하나 트렌드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입니다. 그래서 뭐 도요타나 포드나 여러 회사에 따라 서로 그래서 요게 이제 스마트 디바이스 링크가 또 가지는 장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쓰면 애플이나 구글의 UI를 그냥 써야 되는 거죠. 자동차사의 특성이 사라집니다. 근데 SDL 같은 경우에 UI 같은 걸 자동차사가 직접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이 사진은 이제 그 저쪽에서 그 도요타 쪽에서 뭐 찍은 것 같은데요. 보면은 사이직이라고 하는 건 트럭 앱입니다. 네. 트럭 전용 앱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비게이션 앱이 지금 하나만이 아니라 승용차용, 트럭용 이렇게 세분화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네. 라인 뮤직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VNC라는 업체에서 이제 아이폰 미러링 기능, 이제 아이폰 미러링이 사실 애플이 좀 막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VNC에서 아이폰 미러링 기능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이제 배송이나 물류로 이제 넘어오면 벤츠의 트럭용 앱 포탈 역시 이제 배송 물류랑 관련이 있고요. 사이직에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트럭용 내비게이션 앱 있고요. 그 다음에 노키아의 인공지능 물류 솔루션, 그 다음에 배송용 전기차, 스쿠빅이라고 하는 배송용 전기차 하나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벤츠의 이제 트럭용 앱 포탈 아까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직의 트럭용 내비게이션 부분들, 그 다음에 노키아의 인공지능 물류 솔루션, 그 다음에 스쿠빅의 배송용 전기차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재미있는데 일단 배터리를 갈아 낄 수 있고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조그마한 이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이 스쿠빅의 배송용 전기차에 배터리가 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손잡이를 빼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전히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서비스가 많아지면서 결제를 어떻게 편리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차량용 데이터, 뭐 중요성 증가, 다양한 서비스 등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벤츠의 그린코인이라든가 아직은 그린코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시작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벤츠 모비코인은 이제 벤츠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에 뭐 이렇게 안전운전에 베네핏을 주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린코인은 이제 그린 친환경 운전이나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 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전기차를 탄다 그러면 이제 혜택을 주던가 아니면 때로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혜택을 받던가 이런 식으로 어떤 설계한 컨셉적인 이제 코인이고요. HP와 이제 컨티넨털이 차량용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벤츠 그린코인은 이제 벤츠 스타트업 프로그램이고요. 친환경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컨셉이고요. HP 컨티넨탈이 어떤 차량 데이터 공유를 위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하나 이제 선보였습니다. 서로 제조사가 다를 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결국 MWC19에서는 이제 5G, AI, IoT의 융합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요. 스마트카 측면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차량의 데이터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모아서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차 자체보다 서비스 중심으로 변해가는 시장을 반영했다. 이 부분을 한 번쯤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를 통한 이제 커넥티드의 발전 부분들, 배송 물류 서비스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제를 활발하게 할 것인가, 데이터를 보호해 줄 것인가. 그래서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19년 동안 이제 다양한 차량용 서비스가 많이 발전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우리나라 업체들의 스마트카 서비스 시장에서의 많은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